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7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장중한 때 2400포인트를 깨긴 했었어도 빠르게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0.4%의 상승과 함께 오늘은 241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도 소폭의 상승과 함께 오늘 789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굳이 한 가지 업종을 뽑아보면 인터넷 관련주, 네이버와 카카오의 약세 흐름이 나왔고, 그 외에는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죠.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컨텐츠 관련주들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또 CJ ENM 이쪽 업종들이 조금은 부진했었던 것 같고, 또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관련 업종 있죠. 그쪽 업종들도 오늘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이 하나 상장을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으로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돌파하고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외국인도 소폭의 순매수가 잡혔지만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물량은 아닌 것 같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였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물량이 나오고 있고 기관도 같이 수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은 또 연기금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한번 수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자, 내일이면 보유해소 물량이 풀리는 LG에너지솔루션, 그런데도 희한하게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를 보면 오늘은 장중 내내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종가는 어제하고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I를 보면 오늘은 외국인만 유일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로템, 삼성 SDI, 기아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반도체, 2차전지, 방산, 자동차 굉장히 골고루 매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내일 하나의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대주주인 LG화학까지 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빅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어제 미국 증시를 보시더라도 다소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S&P 500은 소폭의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나스닥은 반대로 0.4%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0.3%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네요. 0.6%의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일본 니케이는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대만이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반대로 상해 지수는 0.8%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어제도 각 나라마다 시장의 흐름이 달랐었고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정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이게 현지 시각 기준이니까 아마 다음날부터 FMC가 진행이 될 거고, 국내 시각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목요일이죠. 28일 이때 새벽에 7월 FMC의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고, 또 그날 저녁에는 미국의 2분기 잠정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은 실제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28일, 그리고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아마 29일날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것 못지않게 기업들의 실적이었죠.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준수하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큰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이 내일 보유해소 물량이 풀리잖아요. 시장에 출하될 수 있는 물량이 약 1000만 주 정도? 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대주주인 LG화학의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거든요. 실제로 LG화학 입장에서도 그런 언급을 했었던 만큼 그 물량들을 제외한다면 약 1000만 주 정도? 그 정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나올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내일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 2.4%, 그리고 오늘은 현재 2.3% 각각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거를 단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 이틀 동안의 흐름이 양호했기 때문에 쏟아질 수 있는 물량들, 그 물량들이 제한적일 수가 있고 오히려 대기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항상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 당일에는 주가에 급락이 나왔었다.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은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섣불리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종목은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 또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묶여 있었던 보유예수 물량, 그 물량들이 실제로 풀리게 된다면 그 물량들을 흡수하기 위한 패시브 자금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일각에서는 그 규모가 약 2,500억 정도, 그 정도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일단은 내일 많은 물량이 나온다면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락업이 풀리면서 나올 수 있는 기관들의 물량, 그걸 흡수할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 하나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일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가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 2위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1월달 상장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만약에 혹시나 많은 매물들이 출회가 된다면 그게 코스피 전체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내일 조심해 보면서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관찰해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슈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러시아에서 고장을 핑계로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잠궜다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재개를 했다고 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고장을 핑계로 대면서 가스 송출량을 40%에서 20%로 크게 낮췄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유가는 조금 꺾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천연가스 7월 초로 저점을 해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직전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 이 천연가스는 에너지 가격이라 볼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인플레이션 중에서 에너지는 상당 부분을 차지를 했었잖아요. 물론 첫 번째가 유가라고 할 수가 있다면 두 번째는 또 이런 천연가스. 그런데 이 천연가스가 7월달에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전고점까지 크게 상승이 나왔다. 이 점은 조금은 껄끄러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유가도 천연가스를 따라서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도 조금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국제 유가를 보면 천연가스만큼은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기준으로 보고 있는 95달러, 배럴당 95달러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고 지금은 96달러죠. 그래서 천연가스는 7월달부터 다시 전고점까지 크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유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혹시나 95달러를 저점으로 찍고 또 따라가지는 않을까, 그런 점들도 하나의 리스크로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전과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이집트 원전 수주가 임박했다, 이런 기사의 타이틀이 실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실제로 이집트의 원전 수주는 러시아 쪽에서 있었고 2차 건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수원이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하나의 기대감으로서 가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2차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에서 5에서 10% 정도, 이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이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약 2에서 3조 원대, 그 정도의 수주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원전 수주가 아니라 원전 2차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사업비가 약 2, 3조 원 정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독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원전 기업들 있죠. 대표적으로 오늘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위에 꼬리를 많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4.5%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진 3%, 에너토크도 3%, 두산 에너빌티는 1.5%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오긴 했어요. 그리고 최근의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쉬었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에너토크, 일진파워, 또 서정기전,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주를 보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원전 관련주는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런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들,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참조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정말로 지금의 위치가 이런 위치였다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가가 충분히 조정이 들어왔었고, 또 대표적인 정책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오늘처럼 또 좋은 재료들이 발표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앞으로는 그 당일 이슈에 대해서 어떤 흥미로운 재료가 있었고 또 주목할 수 있는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힌트를 한번 얻어보시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중요한 이슈가 정말 많은 한 주거든요. 모쪼록 별일 없이 시장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